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참 아쉽게 됐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뉴스들이죠. 일단 이 관세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온 가운데 중동에서는 또 이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뉴스가 나오면서 혹독한 반격까지 예고가 됐죠. 자,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래저래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8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코스피 2900선 하회입니다. 6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떨어지질 않고 무섭게 오르던 우리 증시였죠. 8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급격한 조정을 좀 받게 됐는데 특히 더 올랐던 코스피보다도 덜 올랐던 코스닥이 오히려 내려갈 때는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어서 코스닥 종목이 많은 분들은 충격이 보다 컸을 테죠. 오랜만에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던 시장이 그래도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도 나타나줬습니다. 과연 시장의 움직임을, 이 종목별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지 오늘의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올릴 텐데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더블 초이스 시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꼽는 시장의 특징주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천주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특징주와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정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여러 눈에 보입니다. 원전으로 이틀째 급등세를 기록한 한전기술, 신고가도 기록이 됐고요.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요 근래 좋았던 한글과 컴퓨터, 여기도 신고가 기록 나왔습니다. 또 유가 급등에 영향을 받은 S-오일도 오늘장 강력한 종목이었고요. 반도체 관련주죠. KN솔 정도가 오늘장은 좀 잠잠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는지 특징주 알려주시죠. 자, 두 분의 특징주입니다. 이창대 대표의 특징주는 이 원전주 한전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는 오늘 정유주 아주 좋았죠. S-오일을 이렇게 포착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이창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한전기술입니다. 와, 연이틀 급등이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 다음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BH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GNC 에너지 대장격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는데,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팀코리아로 이제 체코 관련해서 수혜를 이제 같이 받는 팀코리아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전 KPS나 이제 뭐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리고 오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뭐 보합권을 유지해 줬고 마이너스가 뭐 제대로 나오지 않았,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요. 0.18%긴 하지만 버틴 게 어디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원전이 좀 강할 거라고 기대되는 게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계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했던 기업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메타라든지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예, 뭐 이런 기업들. 사실상 이제 지속적으로 원전 계약을 따내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모두들 공통적으로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이 AI인데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갖췄습니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갖추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SMR이라든지 원전을 몇 개씩 이제 세팅을 하느냐가 한 묶음이거든요. 카테고리로서 인프라를 확장할 때.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사이클 인프라라든지 특히나 이 AI 모멘텀에 있어서의 인프라를 갖출 때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AI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이전에 뭐 몇십 배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혁신을 뒷받침이 되려면 원전이나 전력 인프라가 아주 핵심 골자입니다. 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력량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전력량 대비해서 4배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원전이 저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특히 이게 사실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토론 때 이제 보신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은 있긴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을 뭐 강하게는 안 갔으니. 네, 왜냐면은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썼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전을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으로 푸시를 하고 이랬는데 당시 김문수 후보가.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 안 쓴다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원전에 대한 위험 요소, 불안 요소들을 조금 강조했었거든요. 원전 사고 등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탈원전을 안 할 거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제 그래도 그 남아있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는 게 어제 기사가 났나요? 어제 지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전 수주 계약 따내는 거 통해서 전화 통화하면서도 축하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서 굳이 뭐 나서가지고 원전을 압박하고 이러진 않겠구나.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구나 이제. 네,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구나. 괜히 나서서 타격하거나 그러진 않겠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뭐 지원을 해주면 해줬지 뭐 방해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수요가 이제 올라가고 빅테크 중심으로 산업 트렌드가 자리 잡으니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두산에너빌리티 이후에 이제 한전 기술이 뒤늦게 한전 KPS와 가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조방원은 지금 대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강조드립니다. 네, 그 말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정도의 종목들이 워낙에 좀 잘 갔었다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을 보면 지금 특징주로 잡아주신 한전기술처럼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움직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걱정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종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갔던 종목들 이거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시점에서 너무 지나친 걱정인가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GNC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뭐 한국전력, 한국전력 근데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 그 영향도 받아가지고 좀 타격이 있는 건 있는데 사실 그러한 포인트들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대장주가 못 가면 그 하위단에 따라가는 종목들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BHI가 꺾여서 못 가면 결국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이제 한전 KPS나 이러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BHI랑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걸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 꺾이면 오히려 저는 환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기 사이클을 갈 거라고 기대되는데 너무 쉼없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최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3년, 5년. 그리고 한 번 조정 나오고 꺾이면 그 꺾인 이후에 정고점 뚫는 돌파가 2번 내지 3번은 최소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드디어 사라는 기회가 나오는구나. 오히려 이대로 기회 안 주고 계속 날아가 버리는 게 조금 더 아쉬운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밖에 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를 볼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 역시 오늘 장은 부각이 된 S-오일입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네, 일단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유독 이제 5월 말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업황 턴어라운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하반기는 다를 거다. 뭐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증권사에서 이제 늘 이제 시즌별 그리고 이제 반기별로 나오는 가스라이팅에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상승한 거는 이제 결국은 뭐 원인이 하나였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다시 재확산된다. 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AEA, 그러니까 이제 국제 원자력 협회에서도 국제 핵 원자력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의무를 지금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20년 만에 지금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거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지금 받아들이는 감정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우리 지금 뭐 비밀리에 뭐 농축하는 거 그런 거 없고 우리가 다 사찰 받았던 내용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IAEA를 비롯해서 뭐 지금 우리한테 이 뭐 핵시설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지금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있는 많은 이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제 그저께죠. 한 이틀 전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특히 이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제 군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교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피를 해라라고 미리 이제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행정령을 시행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 또 잘못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또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슈는 뭐 오늘 뭐 한국석유도 그렇고 흥국석유도 그렇고 뭐 많은 뭐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유가와 연동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늘 이제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자, 원유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러시아였죠. 실제로 이 러시아가 수출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난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로 당연히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발전 단가가 너무 높고, 그러니 당장 효용을 만들 수 있는 게 원전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에너지가 지금 3, 4년에 걸쳐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S-Oil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정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에너지를 발전용으로만 이렇게 다 쓰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유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화학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 일반재에다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석이라고 하죠. 석유 화학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 또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지금 오펙 플러스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증산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감산량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결의를 이미 했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WTI 가격이 만약에 65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퍼냈을 때에 대한 마진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64달러 이하에서 계속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저유가 정책 나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미국 기업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산하기를 원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오히려 증산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은 유가가 이제 너무 바닥치기 때문에 S-Oil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빨리 지금 유가가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 지금 반등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S-Oil을 다시 이제 주가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S-Oil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유가 연동을 좀 굉장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석유화학 쪽 같은 기업들은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일단 주가가 전쟁이라는 요점으로 지금 우리가 좀 땡겨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면에서 좀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좀 실리를 좀 많이 챙기시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S-Oil이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당연히 이제 영레깅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마진이 계속 또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게 되는 현상도 있다 보니까 S-Oil을 비롯해서 지금 손실이 좀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내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뭐 증권사에서 이제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같은 기업들에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정유 설비들이 좀 노화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설비들이 폐쇄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석유화학 쪽 제품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공급량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가솔린이라든가 디젤료 이런 많은 이제 석유 제품들이 전년보다 17% 상승할 거로 보여요. 소비량이.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원전 쪽이 이제 에너지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석유화학 쪽은 좀 저평가 좀 오래되고 있었는데 이제 전력 쪽이 사실은 이제 부각이 되면서 AI 산업도 부양이 됐는데 이제 산업재 쪽이 한번 움직인다라고 볼 때는 S-Oil도 충분히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가능하면은 뭐 오늘 이제 66,000원, 7,000원까지 상승했다 보니까 좀 단기 차익 면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20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 이 샤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모회사 아람코보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율이 3-4배 정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특징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원전이죠. 한전기술. 이창대 대표께서 꼽아주셨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계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필수적인 에너지 원전이라는 거죠. 장기간의 사이클 상승 기대감을 안고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 특징주로 포착했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S-오일이었습니다. 중동 전쟁 재확산의 우려감이죠. 이런 위기 고조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S-오일 오늘 주가가 튀었죠. 그래서 S-오일을 특징주로 봐드렸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도 진단해 드리거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 얼마든지 쉽게 진단 요청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의 추천주와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한꺼번에 좀 띄워주시죠. 자, 네 가지 종목 가운데 S-오일과 한전기술을 살펴드렸습니다. 두 종목 남았습니다. 둘 다 AI 시대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 소프트웨어 관리주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관리주인 K-엔솔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초이스입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오늘의 추천주 각각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이창대 대표의 추천주는 한글과 컴퓨터,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는 K-엔솔입니다. 자, 그러면 이창대 대표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최근 움직임이 괜찮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AI에 100조를 쏟아붓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주도하면서 같이 좀 개발을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정부 주도의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말씀드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주주 소환을 통해서도 AI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했고요. 우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하면 이제 워드 대신해서 쓰던 거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좀 탈바꿈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인트인데요. 삼성 SDS와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부 사업, 정부가 이제 AI 산업에 100조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격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정부랑 지금 바로 연결되면서 이제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이제 설치하면서 과연 이제 막대하게 푼 돈들, 특히나 이제 혁신산업 안에서는 AI 쪽을 가장 먼저 강조했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지금부터 벌써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글과 컴퓨터로의 이제 수급 움직임이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만한 거는 뭐 플랫폼이나 게임주들을 대표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게 아니면 카페24나 뭐 더존비존이나 뭐 비즈니스온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이 정부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를 노려보시면 좋겠고 오늘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35,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가운데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덕호 대표님, K-엔솔입니다. 오늘장은 사실은 뭐 잠잠했던 종목인데 앞으로 기대감이 큰가 보죠? 그렇죠. 일단 K-엔솔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시총보다도 매출이 3배가 넘습니다. 시총보다 매출이 3배요? 그렇죠.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클린룸 소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K-엔솔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정책 수혜도 굉장히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앞서서 이제 이창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AI 산업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정책 발의를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충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뭐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전략도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지금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당장에 지금 AI 산업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네. 우리가 하드웨어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죠. 지금 뭐 지금 마찬가지로 요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용수 문제를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이런 것도 계속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AI 산업을 가속한다? 반도체 사업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KN솔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제가 뭐 점상 시크릿에도 뭐 조정 나오면 매수해서 단타치기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주 해먹었죠. 네, 그만큼 이제 뭐 사골국처럼 이제 끓여먹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사골인가요? 그렇죠. 네. 뭐 제가 뭐 쓰던 종목만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뭐 KN솔을 좀 자주 나가는데 일단 KN솔의 저력 중 한 가지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이제 전 세계 1위 액침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서브마랑 이제 협력 관계를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제품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제품 개발 쪽으로 지금 이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상용화 시점까지를 따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KN솔을 비롯해서 지금 뭐 GST라든가 이런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지금 평가 좀 굉장히 절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KN솔은 충분히 먹거리가 많이 남겨져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가 지금 AI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먼저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반면에 하드웨어 쪽과 지금 소부장, 특히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 나오고 조금 시시해지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KN솔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를 제가 한 6개월로 제시를 드리면은 14,400원 선. 이 돌파 이유가 또 한 번 정도 진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2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장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백투더 퓨처죠. 이제 연초 대비로 좀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주 두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이창대 대표의 추천주는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여기 정부가 또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자, 오늘장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 주가는 35,000원까지 모시고 손절 가격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죠. 자, 그리고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는 KN솔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클린룸 관련주죠.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된 키워드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오늘 장은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왔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 14,400원까지는 목표 주가 둘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11,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의 선택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끌리시는지 그 이야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종목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진단을 해드릴 텐데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해사랑님의 종목인데요. 민테크입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였나요? 2차전지 그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해서 한번 뭐 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주 언급되던 종목이 바로 이 민테크입니다. 8,874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입니다. 이거 지금 매수 가격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4,000원을 밑도는 현재 주가거든요. 소외된 종목이면 정리하는 게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이창대 대표님, 민테크 소외가 돼도 너무 많이 됐는데 지금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요? 일단 뭐 물량 줄이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든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으면 좀 추세가 많이 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비중이 한 10% 정도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익이 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물론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은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당장에 이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저는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고 보통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신저가를 깨고 빠져버리게 되면 그 추세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빠집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추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깨지고 신저가를 간다든지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를 가면은 그 추세대로 쫙 밀어붙이면서 이제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방 추세로 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신규 상장주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익이라도 잘 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또 아니라서 저는 비중만 좀 줄여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게 심지어 또 그 화재 관련해서 신속 그 진단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랑 예. 이제 뭐 화재 관련된 예방 이런 걸로 가는 건데 그런 뭐 사고가 터져가지고 테마가 형성되면 모르겠으나 요즘 이슈가 없어요, 거기 딱. 예, 뭐 사실 그 사고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투자라는 게 그런 불확실성을 기대하면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다 있는 거지만 그런 이벤트를 불확실성을 기대하면서 간다라는 거는 의존이죠. 진짜. 네, 사실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왕이면 뭐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물량을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민테크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좀 내려와 있을 때 손실도 커졌는데 만약에 이익이 좀 충분히 나오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면 보유해 볼 만한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순영님의 종목이네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참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53,344원 10% 비중입니다. 이 정도 주가면은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주가가 4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뭐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자, 임덕호 대표님.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여기서 수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사그라들 때 이때 기대감에 많이 잔등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설 업종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많이 이제 수출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 펌프카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레미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전진건설 로봇을 비롯해서 많은 주가들을 좀 어느 정도 동향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유진기업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전진건설 로봇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상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IPO가 이제 되어가 온다, 뭐 더본코리아 상장할 것이다, 뭐 그리고 K뱅크도 상장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 이때 상장하면서 빠졌던 물량들이 전부 다 K뱅크 상장 공모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물량들이 빠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왔는데 오히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소모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5세 미만의 포로들을 이제 뭐 중상자 포로들 뭐 교환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기대가 좀 살아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이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은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좀 둔해졌어요. 사실 반응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잘 안 믿습니다. 맞아요. 네, 거의 이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일단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 IPO주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개선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더 빠르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죠. 뭐 제가 지금 차트를 지금 하나 띄워놨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최근에 좀 늘긴 했죠. 투자 자금을 받으면서 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건설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장비 판매 업체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리스크는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북미라든가 어떤 이제 수출을 굉장히 유럽 쪽에 수출을 하다 보니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으면서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유진기업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유진기업이 이제 뭐 YTN 관련해서 뭐 인수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실적으로 좀 보자라고 의미에서 본다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황 따라서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탄력이 좀 적어요. 그런 예. 반면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5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연내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봇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지금 60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좀 횡보하고 있을 때 기관들이 지금 물량을 이미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장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는 좀 상장 이후부터 해서 좀 주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를 계속 지금 물량을 좀 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지금 시청자분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10%의 비중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쟁의 해소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해소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5,500원 정도로 상정을 하셔서 이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진단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 제 예상에는 한 5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5개월 이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개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5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 횡보를 한다.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현재 주가 46,000원 대비해서 한 8% 정도 아래에 있는 43,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로 봤을 때는 너무 욕심부릴 필요가 없겠네요. 5만 원 정도 때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하겠고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손절가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죠. 자, 두 번째 전진건설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럭키드로우님의 종목인데 최근에 또 이 문의가 꽤 자주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솔리드 보겠습니다. 7,500원이고요. 매수 가격이. 이 정도면 뭐 최근에 진입하셔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5% 비중 많지 않습니다. 자, 솔리드 지금 시점에 7,150원 주가인데 앞으로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점만 갖고 계세요, 대표님? 일단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뭐 그걸 보고 매수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이제 이익 캐파는 상당히 좋았고 그래도 나름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잠들어 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2022년, 뭐 21년 이때부터도 이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오랜 시간 굉장히 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7,000원 정도 가격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8,000원 정도, 요 정도 이제 아래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사실 8,000원 가격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그렇지만 23년, 24년까지도 이익은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바닥 구간을 돌파하기까지.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2023년부터 이제 24년까지는 뭐 한번 튀려고 해도 이때는 또 긴축 기간이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 들어서면서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최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게 이번에 그 주파수 경매도 미국에서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정말 대형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반기 이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솔리드여서 이번 상반기 정도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차례 슈팅 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어요. 8,000원 아래에서 한 차례 슈팅 보여주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8,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나오면서 그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지금 뭐 거래량도 한번 터트리면서 급등시킨 이후에는 거래량도 그다지 많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냥 8,000원 아래에서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여기서 찍고 떨어졌다가 또 여기서 또 저항 먹고 또 떨어지고 또 이제 돌파 노리고 계속 이거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한 연말 정도는 가져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늦으면 연초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지금 보시다시피 이익 캐파 자체가, 뭐, 이 순이익 자체가 이제 올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지만,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로 전망되는 시점이라, 한 23년, 24년 올해 정도까지가 좀 정체기가 될 것 같고 순이익 캐파 역시도 이제 내후년으로 가면 완연하게 500억대로 올라서는 거라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한 내년 초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뭐 유동성도 풀리는데 이게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좋은 기업에 속하는데 못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숨어있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잠들어 있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뒤에 가보면 거의 씨가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 이럴 때 잡아야 된다. 네, 이럴 때 잡아놔야지 나중에는 못 잡습니다. 이런 종목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 잘 감안해 보시면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이 매수 안 하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솔리드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를 할 만한 뭐 조율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죠. 럭키드로우님의 솔리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해바라기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또 오랜만에 보는데, 김덕호 대표님, 송원산업입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도 송원산업 한 1년 정도를 지금 주가 수준에서 뭐 크게 뭐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매수 가격도 매수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13,1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입니다. 이 최근 한 1년 정도 돌아봤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이 한 10,000원 좀 안 되고 좀 높으면 13,000원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 대표님 이 송원산업 과연 이 구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제가 이제 SOL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예. 특히나 이제 유가 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레깅 효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정유 사업이나 화학 사업 쪽이 좀 더 길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SOL도 그렇고 지금 송원산업도 그렇고 제가 차트를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윤활제라든가 이제 화학 제품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트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SOL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1200일봉을 제가 지금 띄워놨어요. 제가 일봉을 지금 일부러 1200일봉을 띄워놨는데 22년 5월 3일 날 이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확실히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 때죠. 그래서 이때 차트를 보신 분들은 이때 고점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SOL도 마찬가지입니다. SOL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1200일봉까지 한번 눌려보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2025년 6월에 이때 고점 달성하고 계속 빠집니다.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송원산업은 빠지고 SOL은 왜 올라갑니까? 이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SOL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유 자체를 먼저 받아놓죠. 그리고 이거를 탱크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정제가 한번 거쳐져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상승하는 거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가 되지만 사실 송원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유가가 계속 유지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3% 정도 후퇴를 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송원산업도 그렇고 뭐 SOL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SOL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진율 변동이 극심해서 문제가 좀 많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송원산업은 일단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영업이익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실적 부분들에서 가장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뭘까요? 일단은 부채 비중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채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연간 부채 비중이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이내, 100%에서 플러스만 10% 정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흑자를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부채 비율이라면은 한 번 정도 베팅해 볼 만해요. 그래서 일단 13,150원의 5% 비중이시니까 너무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목표가를 제가 아까 이제 SOL을 비롯해서 이제 조금 조정 이후에 좀 진입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표 주가는 일단 연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4,600원에 돌파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한 12%에서 3% 정도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매력이 이번 하절기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동절기까지 가시더라도 저는 연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12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 수익화를 하시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에 너무 목매일 필요까지는 없으시지만 일단은 이제 가지고 계신 거 손실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좀 급하게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일단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좀 더 손절 가격을 좀 깊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11,000원을 자제시 드릴게요. 11,000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의 폭이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가가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2026년도부터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로는 일단 목표 주가는 1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원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종목을 바로 또 하나 더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세경 하이테크요. 아, 폴더블폰 관련주. 자, 매수 가격과 비중 궁금합니다. 7,300원에 20%입니다. 예, 이거 최근에 사셨을까요? 조금 됐습니다.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 손절을 지금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니까 더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바로 알아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천대 대표님, 세경 하이테크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한번 좀 꺾이면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돌리려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찍히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이제 하반기부터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UTG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다지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또 다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개선될 걸로 기대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고, 올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되지만, 뭐 3분기, 4분기, 그리고 뭐 2분기, 이런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는 시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핵심 골자인 것 같아요. 예.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없어 보이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PER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PER, 저 PBR이라서 저는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여기서 추세가 깨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면은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혹여나 5,5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구간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때는 저는 좀 물량을 최소한 반 이상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여기를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5,500원 구간을 그대로 이제 한 8,000원 위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1차적으로 이러한 포인트들 가격 전략 8,000원과 5,500원 잡고 한번 유지를 해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요, 목표하는 지점은 8,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5,500원을 밑돌게 됐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팔아주세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였고요. 오늘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동위기가 격화하며 국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 주가가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중국 기업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타던 국내 증시가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맞대응에 나서는 등 중동 위기가 격화하면서 최근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가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확대될 경우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증시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 및 방산 관련주는 급등했는데요. 특히 투자은행 JP모건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주가가 실적 호조로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159억 달러라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사프라케츠 오라클 최고 경영자는 2026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월가는 호평과 함께 일제히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5,604억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이로써 창업자 앨리슨 회장의 순자산이 하루 만에 34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리슨 회장은 메타 플랫폼 CEO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포브스의 실시간 억만장자 순위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넥슨 게임즈가 급등했습니다. 텐센트가 게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넥슨을 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할 경우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형 시장인 중국에서의 사업이 한층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넥슨과 텐센트 측은 외신 보도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넥슨 게임즈는 10.5% 급등한 16,8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 확대 기대감에 올 들어 200% 넘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연초 18,000원대였던 주가는 어느새 5만 원을 넘어섰고 연초 11조 원대였던 시가총액은 35조 원까지 늘어나 시총순위도 35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딴 수주 성과가 강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들어 총 5건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가스복합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원전 수주 확대 기대감도 큰데요. 최근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로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향후 대형 원전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중동 위기감에 따라서 이 허니문 랠리 정말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에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다음 주 시장의 초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대 대표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증시 조정이 지금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매수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러한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뭐 앞서서도 원전 이야기가 나왔던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던 만큼 각종 에너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그 전쟁 우려감이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잘 가고 있다가 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평화를 도출해낸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제 7월까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마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7월에 마무리하고 월러연준 이사가 했던 발언을 제가 계속 여러 번 언급하는데 이제 7월까지 한 10% 수준 관세 잘 마무리 지어주면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점을 던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CPI랑 PPI 물가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미국에서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도 나오고 관세 영향이 그렇게 이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감안해 보면 불경기 지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안정되는 사실 물가 지표는 원래 안정되어 있었지만 기대 인플레가 이제 걱정됐던 건데 예. 그러한 것마저도 이제 슬슬 안정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유동성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살짝 공격성을 띄셔도 되되 현금만 조금 확보하고 하자.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김덕후 대표께서 보시는 다음 주 시장의 초이스는요? 일단 지금 뭐 중동 전쟁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건데 아마 이 당분간의 긴장은 계속 오래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정세가 좀 혼란한 거를 더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유럽에 압박을 하면서 나토가 실질적으로 실리를 못 챙기고 명분도 없는 허위 조직이다. 이걸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기관들하고 끼지 않고 국가별로 1대1로만 협상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관세 협상 지금 다시 한번 또 재개하겠다,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지금 이 원인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동 내에서의 입지를 다시 확보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확보를 하겠다 이 지금 욕심을 계속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많이 팔았어요. 아침에는 관세 영향도 있고 중동 전쟁 영향도 있고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 지금 장중에 다시 이제 장 막판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에 긴장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연꽃이 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연꽃은 진흙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주 추격은 좀 조심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고요. 예. 여전히 비중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 다시 원비중으로 회복하셔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좁히시는 방안으로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